아니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한 동네 바보 동바입니다. 해가 많이 쌀쌀해졌죠? 제가 있는 이제 덴마크는 한국에 비해서 뭐 온도는 그렇게 낮진 않은데 아무래도 해가 많이 안 뜨고 구름이 계속 껴있는 상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상태여서 그런지 조금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1년 정도 거의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실험도 못하고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한 두세 달 전쯤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나와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 달인가 갑자기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보고서를 내려면 뭐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을 쓰려면 실험을 해야 되니까 또 실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막 이제 장비 이제 들어와서 막 세팅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험을 어떻게 하라는, 새로 이제 건물에 들어왔으니까 또 교육을 또 다시 다 받아야 돼요. 안전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또 한 달 동안 또 받고, 그리고 제가 내년 초까지가 이제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력서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틈틈이 또 이력서도 내고 어디 연구소에 또 CV도 보내고 계속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틈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도 뭐 어쨌든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거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현진이 형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거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이러면은 정말 피곤해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좀 미련을 조금 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저처럼 지방대에 다니고 어떤 정보가 많이 없고 어떻게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 연구를 그냥 잘하는 거 말고 본인이 막 스스로 재밌어가지고 이 실험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설레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한 영상, 그리고 포닥 생활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근데 요새 이제 자주 올리지 못해서 굉장히 찔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즈닝 관계로 영상이 조금 드문드문 올라오더라도 이제 굳이 누른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뭐야, 왜 영상이 안 올라와? 이러면서 막 굳이 누르고 막 이러지 마시고, 요새 동바가 정말 힘들어하는 시즌이구나 이러면서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이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 전에 보통 대학원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실험실에 장비가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가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첫 번째인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장비가 실험실에 없어. 근데 이제 교수님이 어떤 학교의 연구실에 가서 실험해 보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출장을 가서 그 실험실에 가서 측정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코어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 경우가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 경우가 이제 교수님이 아는 데도 없고 우리 실험실에 장비도 없고, 그래서 어떤 공동 연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요금을 내고 실험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세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실험실에 장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뭐 잘 안 나오면 그냥 다시 샘플 만들어서 또 찍으면 되고, 어쨌든 나올 때까지 계속 찍으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잘 안 나오면 마음이 무거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나올 때까지 찍을 수 있는,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경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경우보다는 자유롭게 찍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양해를 구해가면서 어쨌든 뭐 한번 찍고 다시 안 나오면 다시 샘플 만들어서 다시 가고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요금을 내고 이제 예약을 해서 이제 측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갔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안 나온다, 샘플이 좀 엉망이다, 이러면은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뭐 갔다가 올게요,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갔다가 오면은 이제 교수님이 바로 물어보는 상황이죠.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러면 또 이제 안 나왔다고 하면은 또 이제 또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원 초반 때 이제 샘플을 준비해서 갔는데 잘 안 나왔어. 데이터가 안 나왔어. 근데 요금대로 내고 왔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다른 출장, 다른 실험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지만 특히 돈을 내는 거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한 조금 그때 많이 고민했던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출장을 갔을 때 좋은 데이터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는 특히 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샘플을 들고 가면 이제 오퍼레이터 분에게 맡겨서 그분이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 측정을 해주시는 형태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그 샘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 샘플은 어쨌든 그분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 샘플이니까, 제가 만든 샘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측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렇게 찍어주세요 막 얘기하지 않으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흐름대로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걸 왜 찍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 분이 이렇게 찍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찍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좋은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해서 찍어 갖고 왔는데 나중에 연구실에 앉아서 보니까 이걸 왜 찍은 거지? 데이터 못 쓰겠는데?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있나? 아무튼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퍼레이터 분한테 이거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내가 원하는,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정하냐,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레퍼런스를 찾는 거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나온 논문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이런 식의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캐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논문을 쓸 때 그 논문 그림 2번에 여기에 넣을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런 어떻게 얻어서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샘플의 필름의 두께를 본다거나, 그 필름 두께 단면에 있는 뭐 기공의 크기를 본다거나, 기공의 크기의 변화를 본다거나,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하면 그 기공만 포커스를 해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때도 나는 기공의 크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요거에 포커스 맞춰서 이 기공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주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면만 그냥 찍어주세요, 이렇게 단면만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하다 보면은 기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림을 만들 때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수를 줘서 그 기공 사이즈가 변화했을 텐데 그 기공 사이즈를 변화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뭘 측정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데이터도 거기에 맞춰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뭐 한두 시간 찍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길으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예약을 해서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샘플이 만약에 4개다 그러면 4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샘플당 하나씩 1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한 시간 지났을 때 다음 샘플로 넘어가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다음 샘플로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샘플을 찍고 있는데 잘 안 나와, 그래서 더 찍어야겠어. 그래서 이 샘플 가지고 나올 때까지 찍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1시간밖에 안 남아.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다음 샘플을 조금밖에 못 찍었어. 그러면은 그 샘플이 4개인데 샘플 2개에 대한 데이터만 얻어진 상태잖아요. 이러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분석하기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샘플을 다 찍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샘플을 4개의 샘플을 다 찍고 나서 만약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번째 샘플의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예약을 또 잡아서 그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찍는, 그런 식으로 해야 조금 그 실험에 대한 분석, 이 샘플 4개가 어떤 형태의 샘플이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이 두 샘플 찍고 다음에 또 두 샘플 찍고 이러면은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하게 막 나와가지고 뭔가를 다음 실험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샘플을 찍을 때 샘플 개수가 여러 개라고 하면은 어떤 샘플부터 찍을 것인지 이 우선순위를 또 생각을 해서 가야 돼요. 샘플 순서가 1, 2, 3, 4라고 해서 이 1, 2, 3, 4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샘플이 가장 확실한 샘플인지, 어떤 샘플이 가장 내가 얻고자 하는 샘플인지, 가장 중요한 샘플인지, 이런 것들 먼저 찍어서 그 샘플에서 데이터를 잘 얻고 그 다음 측정에도 조금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샘플이 1, 2, 3, 4가 있는데 그 1, 2, 3, 4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좀 잘 안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 좀 구조물이 잘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샘을 본다고 치면은 이 첫 번째 샘플은 뭐가 없으니까 잘 포커스랑 얼라인이랑 맞추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샘플은 뭔가 잘 만들어진 뭔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얼라인 맞추고 이런 것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그걸 먼저 찍음으로써 좀 더 포커스나 얼라인이나 이런 걸 다 맞춰놓고 그 다음 샘플을 찍음으로써 조금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밀도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도 세이브를 하고 데이터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좋은 데이터를 얻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측정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밤새서 막 실험하고 그 전날까지, 그리고 막 부랴부랴 막 챙겨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 측정하러 막 가고, 보통은 이제 그 측정할 때 이 불을 꺼놓고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더 졸려. 그래서 막 측정하는데 막 조용하고 어둡고 이러니까 잠도 못 자는데 더 졸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진짜 비몽사몽간에 측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뭐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오퍼레이터 분이 그냥 찍어주신 대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험이 오늘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틀 전에 끝내놓고 그 전날에는 그냥 푹 쉬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측정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측정을 하러 갔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이러면서 좀 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계속 머리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논문 그림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데이터 내가 타겟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찍어볼게요. 아니면 저렇게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비몽사몽간에 이게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오퍼레이터 분이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 전날에는 푹 쉬어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좋은 데이터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 이 좋은 느낌이 올 때가 이제 빡 있어요. 이 데이터 그림이 만들어지네?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논문 쓸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수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측정할 때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단 측정만 막 해가지고 데이터 얻어서 일단 학교 가서 분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보면은 이걸 왜 찍었지? 이거 쓸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발표할 때도 조금 애매하고 논문 쓸 때도 그림이 좀 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측정할 때 논문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머릿속에 논문의 그림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분석의 방향을 조금 틀고 조금 수정을 해서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이 논문의 그림을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조금 좋은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머리를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분석이 끝나면은 막 온몸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 풀리고, 요러면은 조금 좋은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수님이 좋아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리고 시간 분배를 잘하고,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측정을 하러 가서 이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자신 있게 측정하러 갈 수 있겠죠? 박사님들은 이 좋은 데이터를 얻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똥바.